네, 앞서 올해 수능 관련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번 수능 시험을 분석하고 또 수험생들이 대입 전형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입시 지원 전략에 대해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부산 진로진학지원센터 강상원 교육연구사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해 문이과 통합형 수능 이후 이제 올해 두 번째죠. 지난해 불수능이다 해서 난이도 조절에 상당히 애를 먹었다고 들었습니다. 자, 올해 수능 출제 경향과 특징 한번 짚어보죠. 예.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발표에 따르면 예능의 수능 기조를 유지했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예. 국어, 수학, 탐구, 선택 과목 간의 유불리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했고 특히 논란이 되었던 그 수학의 초고난도 문항의 네. 출제를 좀 피했다고 이렇게 합니다. 기본적으로 수능은 일정 수준의 변별을 목표로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예. 그 초고난도 문항은 사라졌지만 학생들이 여전히 어렵다고 느낄 수 있는 문항들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뭐 그것이 이제 난이도를 조절하는 포인트였을 수도 있고요. 네네. 일단은 뭐 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예년 출제 기조를 유지하고 그리고 어떤 선택 과목에 따른 유불리 취소하겠다. 와 또 이제 학생들의 얘기는 또 다릅니다. 작년 생각해 보면은 그 문과 침공이다. 네. 이 신조가 있을 정도로 문과가 좀 불리했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올해는 좀 그 유불리가 없을런지 문이과 통합으로 인한 어떻게 보십니까? 문이과 침공 현상은 여전히 계속될 걸로 이렇게 네, 보입니다. 그 문이과 통합 수능의 표준 점수 산출 방식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네. 선택 집단의 공통 원점수가 높으면 표준 점수도 당연히 높아지는 그런 예. 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점수가 같을 경우에 그 수학 같은 경우에 미적분 선택한 수험생의 표준 점수가 확률과 통계 선택 수험생보다 좀 높게 나옵니다. 네, 네. 그리고 그런 표준 점수 차이보다 또 더 심각한 문제는 그 확률과 통계 선택자의 고득점자 수가 확연하게 작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년도 수능에서 미적분 선택자 1등급 받은 학생을 100으로 봤을 때 확률과 선택에서 1등급 받은 학생의 수는 4명 정도밖에 안 되는. 그렇게 차이가 났나요? 네네. 고득점자 수가 굉장히 작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이제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수험생의 표준 점수가 상대적으로 미적분 선택자보다 이제 낮게 나타난다. 예, 계속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미적분을 선택한 자연 학생이 수시에서는 최장력 기준을 맞출 가능성이 좀 더 높고, 그다음 정시에서는 그 수학 반영 점수 반영 그 비율이 높은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 대학에서 환산점이 굉장히 높게 나오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표준 점수 산출 방식에 따른 그 본인에게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 유리할 것인가 위치 파악이나 이런 것들을 참고를 해야 될 테고요. 이제는 뭐 다 끝났고요. 지원 전략인데 올해 이렇게 졸업생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반수생이라든지 뭐 N수생 코로나 때문에 공부를 제대로 못했던 학생들이 더 많이 시험을 봤다고 들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30% 가까이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올해 고3 학생들이 처음으로 고1, 2, 3을 다 수능 코로나 세대로 보냈는데 이 영향을 좀 받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일단 학력 인구 감소로 인해 가지고 그 재학생은 전년 대비 1,471명이 감소한 반면에 그 졸업생은 전년 대비 7,469명이나 이렇게 증가했고요. 평가원이 매년 수능 점수 결과를 발표하는데 그 국어와 수학의 표준 점수가 재학생에 비해서 한 10점 이상 높은 걸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재학생은 당연히 이제 정시에 좀 불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현재 지원한 수시 모집에 최선을 다해서 좀 하는 게 중요할 것이고 정시에서는 최상위권 의대나 상위권 대학에 지원하는 경우에 재학생보다는 좀 불리할 수 있다고. 재수생이 오히려? 아니, 재학생이 불리할 것으로. 재학생이 불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졸업생들의 국어와 수학 표준 점수가 여태 계속 그래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올해 시험 보는 그 학생들보다 이전에도 계속 10점 이상 차이가 날 정도로 그렇다 보니까 그 정시 그 고득점이 필요한 의대라든지 상위권 대학은 아무래도 졸업생들한테 유리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단 재학생은 일단 수시 모집에 최대한 사활을 좀 걸어보는 방향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군. 30%나 지금 N수생이라고 하니까요.
자, 그리고 또 다른 변수도 짚어보죠. 뭐 정시 확대인 부분도 있고요. 네. 또 의대 약대 이런 부분의 변화도 좀 있거든요. 예, 어떻습니까? 예, 정시학대 기조는 뭐 서울의 16개 대학이 40% 이상을 유지해야 되는데 예. 그 기조는 전년과 같이 올해도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네. 그 의대 약대 부분은 그 지방 대학, 지역 대학의 경우에 그 의학, 치의학, 한의학, 그다음 약학, 간호학과의 지역 인재 선발이 의무화됩니다. 그래서 네네. 간호학과는 30%, 나머지는 40% 선발이 해야 되는데 그에 따라서 부산대는 그 간호에 8명, 약학에 12명, 의외에 20명을 새로이 정시 전형에서 뽑아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지역 인재 선발이라 하면 그 지역 고등학교까지 나온 학생을 맞습니다. 얘기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산대 같은 경우는 이제 부산 지역을 말하는 거죠. 부울경 지역. 부울경 지역, 부산, 네, 울산, 그렇습니다. 경남에서 의무 선발이니까 이건 뭐 네. 무조건 뽑아야 되는 네, 그렇습니다. 퍼센트인 거고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뭐 수능은 끝이 났다고 하지만 결국은 나의 상품을 어떻게 이제 포장을 해서 싸워내느냐 입시 전략인데 이 부분을 많은 학부모들이 또 학생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네. 하는 것이 좋을지 정리 한번 해주시죠. 예, 가채점 결과 지금 확인할 텐데요. 네. 가채점 결과에 따라서 대학별 고사 응시 여부를 좀 판단해야 됩니다. 자신의 수능 점수가 수시 지원 대학보다 높다고 예상되면 뭐 미응시도 가능할 수 있는데요. 예. 그 일반적으로 가급적 대학별 고사에 응시하는 것이 좋다고 저희들이 조언을 합니다. 네. 수시를 항상 상향해서 적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 또 하나 어떤 게 있냐면 작년 수능 당일 저녁 9시경에 입시기관 8곳에서 발표한 국어 수학 1, 2등급 예상 점수를 맞춘 비율이 2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또 3곳은 두 영역 등급 컷을 하나도 못 맞췄거든요. 예, 그래서 예. 당일날 보는 오늘 저녁에 보는 예상 등급 컷에서 2, 3점이 부족하더라도 실제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대학별 고사에 적극적으로 응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시의 대학별 고사 응시 여부를 네. 먼저 판단하셔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정시는 그 수능 위주 전형인데요. 이때는 원점수가 아니라 표준 점수로. 예. 그리고 대학에서 하는 대학별 한산 점수에 따라서 선발을 하게 됩니다. 그 한산 점수가 이제 대학별 기준이 있으니까 네네, 예. 그리고요. 그래서 대학별 한산 점수가 다르기 때문에 자신이 받은 성적에 유리하게 반영해 줄 수 있는 대학. 네. 뭐 예를 들어서 서강대 같은 경우는 수학 반영 비율이 높은데요. 그런 대학을 찾든지 아니면 성균관 대학은 그 사회 탐구의 변환 표준 점수가 과학 탐구의 변환 표준 점수보다 높게 책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인문의 사회 성적이 좋은 학생들은 네. 성균관 대학을 또 고려해 볼 수 있는 그런 측면이 그러니까 있습니다. 사회탐구 변환 표준 점수가 과학탐구 변환 표준 점수보다 높았다 그 네, 말씀이니까 그렇습니다. 인문 쪽에 점수가 강하다면 네네. 성균관대학교. 네, 그렇습니다. 반대인 경우도 물론 있을 테니까 네, 이건 뭐 반대인 대학별로 사실은 정보 싸움이네요. 내가 어디에 유리할 것인가를 이제 찾아보는.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부산대의 지역 인재 전형 선발 중에 네. 의예과 20명, 약학 12명, 간호과 18명. 네. 이걸 다 정시라고 하셨는데 수시는 없나요? 수시에도 뽑습니다만은 수시는 뭐 지역 인재 전형으로 뽑고 있고요. 뭐 예. 부산대가 굉장히 많은 인원 80명 가까이를 그 지역 인재 전형으로 뽑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80명 중에 20명이 정시인가요? 네네, 그렇습니다. 20명 정시다. 좀 알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 네. 인원수는 좀 다르지만 네네네.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뭐 좀 변화 있을 수 있으니까 요거는 저 학부모들이나 수험생들이 다시 한번 좀 꼼꼼히 네, 그렇습니다. 살펴보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우리 대입 전형을 앞두고 있는 학부모들과 또 수험생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험생 학부모님이 오늘 수능 치른다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한 가채점을 통해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였다면 대학별 고사에 적극적으로 응시하셔야 되고요. 그렇지 않다면 정시 가나다군 네. 3번의 기회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정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별 환산 점수에 따라서 선발하기 때문에 원점수만으로 뭐 기뻐하거나 막연한 불안을 갖지 않고 수능 실채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차분하게 기다리면서 자신의 만든 지원 전략을 준비하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뭐 워낙 방대한 양을 짧은 시간 안에 다 얘기하려다 보니까 들으시면서도 좀 헷갈릴 수도 있고
또 저희가 그러면 안 되지만 다소 수치 면에서 조금 오류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 부분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부산 진로진학지원센터 강상원 교육영사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